김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최형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형진입니다. 예, 매주 월요일 날 촉 가이드는 원래 박지희 아나운서였는데 예, 이번 주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대타 전문. 대타 전문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하고 11시 반에 마치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까? 예, 정면승부 출연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하시고 요즘 주말 TV도 하시더라고요. TV도 앵커하고 있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촉 가이드의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과찬이십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는 다 누구나 해요. 잘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맞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11일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바람이 이제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1위였던 나경원 의원을 물리치고 1위를 이준석 전 최고가 차지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십니까? 비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비전문가 얘기를 듣고. 지금 진중권 전 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역시 인지도에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7대 3이거든요. 당심이 70, 여론조사, 소위 말하는 민심이 30인데 이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인지도가 깡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판에. 그래서 인지도가 누가 높으냐 이건데 최근 이준석 전 최고가 지난 재보궐 거치면서 20대, 30대 남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도 아마 그래서 뿌듯함, 이번 승리에 내가 많은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런 뿌듯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선거 승리 이후에 뭐 눈물도 보였고 했겠죠. 그거에다가 방금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설전 논란이 있었죠. 뭐 젠더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젠더 이슈 플러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진중권 전 교수하고 설전도 있었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도 설전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탔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 올라갔고 처음에 2위 했다가 지금 1위로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바람이 좀 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위로 올라간 상태인데 문제는 이 30% 여론조사의 민심이 70% 당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지난주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결국은 나경원과 주호영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바람을 타고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당심도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대파란을 일으킨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그렇게 된다면 가장 불안할 것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변하는구나 국민의힘은. 어쨌든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당대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나 그 자체로도 민주당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 패해서 민주당이 위기가 왔잖아요. 만일 이준석 전 최고가 정말 당대표가 된다면 그건 진짜로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준석 전 최고가 제발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경선 룰이 당원 투표 70%의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되고 지금 당원의 절반 이상이 좀 영남권에 몰려 있잖아요. 정말 실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 얼마로 좀 예측하십니까? 아니 이건 뭐 변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일단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수도권 출신이니까 결국은 영남과 수도권의 싸움이 될 것 아니냐. 이준석 전 최고도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합종연행할 가능성도 있을 테고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변수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따가 김은혜 의원하고도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만 김은혜 김웅, 이준석 이 젊은 사람들이 역시 단일화 여부 이것도 아마 관건일 거예요. 그리고 컷오프는 누가 되느냐 뭐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아직 그 3주쯤 남았으니까 2, 3주 남았죠. 6월 초에 6월 11일경에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국민의힘의 젊은 주자들이 변수가 됐다.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은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볼 수 있을 거고 아까 최영진 아나운서가 말한 젠더 이슈 이 분명히 영향을 받았어 이번에. 그리고 지금 최 아나운서도 30대잖아요. 30대 중반 넘어서. 30대 중반.
주위에 혹은 동생들한테 많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쉽게 외면하면 안 돼요. 지금 20, 30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소외받고 있다, 역차별받았다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GS 사태 같은 게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소외받았다, 역차별받았다고 생각하던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자 이제 우리의 반격의 시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GS 사태를 크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 30대 젊은 남성을 좀 쉽게 생각한다거나 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는 큰 코 다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렇다고 또 여성표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마찬가지로 20, 30대 여성표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정치권에 이제 놓여진 하두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갈등의 골, 감정의 골 하면 남북 간 문제였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 갈등이 지역 감정 문제였잖아요. 그게 세대 갈등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뭐 이제는 뭐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잘 없잖아요. 예. 세대 갈등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젠더 갈등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갈등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남북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지금 젠더 갈등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라고 정치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갈등이 안 없어진 이유는 뭐냐?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 정치권의 통일한 반성이 필요하다. 예. 당대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젠더 갈등 또 정치권의 문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영광입니다. 아니, 사실 계속 경선률 이야기를 합니다만 7대 3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룰을 좀 변경하자, 여론조사를 확대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경선을 변경은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젊은 층을 주층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지금 7대 3으로 하면 초선 의원들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은 9대 1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이게 만일 뭐 대통령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라면 서울 시민들, 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당원들의 마음이죠. 예. 당원들이 누굴 좋아하느냐. 거기에 그래서 당비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대 3 바꾸기 좀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민주당도 경선 연기 이슈가 있죠. 예. 연기하지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정해진 룰이란 건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오래전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선거 앞두고 개개인의 각 주자, 각 캠프 진영 간의 유불리에 의해서 이 경선을 이 룰을 깨거나 혹은 바꾸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판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대국민 약속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헤게모니를 지닌 쪽이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쪽에서 이거 자신들이 불리한 룰 변경을 받아주겠습니까? 예. 절대 받아주지 않죠. 룰 변경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말씀하시면서 당원 당규 이제 바꾸는 문제가 있는데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들었을 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쏙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예. 현재는 그럼 어떻습니까? 쏙 들어갔나요? 들어갔다가 김종민 의원이 다시 끄집어냈죠. 예. 김종민을 다시 끄집어냈고 뭐 이강재 의원도 받아서 이재명 지사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하는데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이재명 지사가 결정할 일인 것은 이재명 지사한테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가 판단해라.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 공을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룰대로 하자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금 일반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가 많이 있고 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하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나오기 또 어렵고요. 만일 대선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본인의 지지율은 더 깎아먹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2달 연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1위 달리는 이재명 꺾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 어떡할래요? 다시 2달 연기할까요? 1월 달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명분으로 가지고 하는 건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진 중에서 당대표가 나오면 이제 복당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나 이제 초선들의 바람이 좀 거셉니다. 혹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좀 플랜 B를 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된다. 이준석 전 최고가 돼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본인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정치는 명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받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예, 예. 4년 전 우리 당 후보로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하고 내놨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 제외하면 홍준표 의원이 1등이에요. 야권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1등 후보를 내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복당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김웅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잖아요. 예, 예. 홍준표 전 대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됐죠. 막말 논란, 태극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속내는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랑 친하잖아요. 같은 검찰 출신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되는 거를 내심 바라고 있겠죠. 제 추측컨대. 근데 홍준표 의원이 만일 복당하게 되면 강력한 라이벌이 되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랑. 그렇죠. 예.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은 평생 공무원만 하던 사람입니다. 정무적 판단이 안 돼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 예. 근데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정치 한 7, 8단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은 당에서 홍준표 의원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 역시 언론 플레이를 하든 뭘 하든 아마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 걱정을 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그렇게 반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밖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금 대세는 복당 대세는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밖에서 계속해서 새를 키웠다가 마지막에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처럼 예. 마지막에 그런 한번 거대 단일화 룰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으로는 검증을 대통령 후보로 나면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론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받아도 최소한으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국민의힘 일찍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세게 검증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과거에 생각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엄청 세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두 사람 주장이 몇 년 뒤엔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런 우혹들이 네. 거기서 한번 검증 받아야 되고 예. 만일 본선에 갔다 본선에서 또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혹독한 일이거든요. 가족 모든 가정사 프라이버시 다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검증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을 시간이 늦어도 좋다. 난 천천히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지지율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 쪽에서는 홍준표 그 의원의 복당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요? 반길까요? 여권에서 반기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나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고 그런 게 인기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이 실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낙연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2위였고.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그게 딴 게 있습니까? 이낙연 의원이 사실 8개월짜리 당대표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대표 하면서 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하면서 푹 꺼졌단 말이죠. 예.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어도 1등 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당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나경원 체제,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강경 일반대로 계속 나갔거든요. 태극기 부대랑 손잡고 태극기 집회하고 정강원 목사와 손잡고 태극기 집회하고 거기다가 국회 보이콧하고 매일 장애투쟁하고 결국은 선거 참패한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새롭게 들어서자마자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당대표까지 강경 노선이면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나 김웅 같은 사람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플러스 윤석열과 홍준표가 같은 당에 있으면 당연히 싸우겠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당 내에서 같은 집안끼리 분열, 분란, 싸움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복당해라. 그리고 윤석열도 빨리 들어가라. 이런 생각이 있겠죠, 내심.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50분까지인가요? 시간이 예. 얼마 안 남았습니까? 53분까지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계속 메시지 정치하고 있는데 내일 41주기를 맞아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내용은 뭐 둘째 치고 예. 뭐 언론 쪽 얘기했으니까요. 5.18 때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가 혹은 직접 광주를 간다든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의도에서 누구나 다 예상하던 거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명이 지금 자꾸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예, 뭐 크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난달, 지지난달보다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명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야당의 후보로서 지금은 여권 후보로 불리지 않잖아요. 예. 야권의 후보로서 야권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겠죠. 5.18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마디 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언론도 기다렸다는 듯이 써주고 있잖아요. 예. 언론 모두가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마다 다 단독 달고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또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5.18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서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뭐 UFC도 언급하면서. 예. 그건 오히려 윤석열을 띄워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기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 안 하지 않습니까? 언급 안 하시죠. 네. 예. 어차피 자맹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세게 반발을 하면 예. 언론이 이걸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오늘 이걸로 기사가 몇 개나 났습니까? 그게 윤석열한테 도움 주는 거지. 계속 이제 띄워주는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도 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방금 전에 이제 자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도대체 윤 전 총장이 언제 등판을 할 것인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언제쯤 나오실까요? 최영진 앵커 주말에 뉴스 진행하면서 예. 평론가들, 변호사들 불러다 놓고 이 질문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죠. 아니, 사실 제 보선 때부터 이제 등판 계속 나왔었는데. 예. 이동영 작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놓쳤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장고를 쟀다. 예.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치인은 특히 리더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은 선택할 때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장고 재는 것 같은데 너무 망설이는 것 같은데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면은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반기문 전 총장, 고건 전 총리, 안철수 대표도 한때는 뭐 머시기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반짝하다가 이제 꺼지신 그럼 분들이 추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할 때는 빠르게 결단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은 놓쳤어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6월 달은 이재명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하면. 근데 여권의 경선 레이스가 6월 20일 경쯤이면 이제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공식 출마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6월 초나 6월 중순에 해야겠죠.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가 1등 주자니까 당연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에 몰리겠죠. 그러니까 2번 몰려요. 그 6월 달은.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쯤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6월 달에 나와서 이재명이 하기 전에 김을 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6월 달 나와줘야 되는데 여름으로 가게 되면 이미 늦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재명 기사는 만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전국을 돌면서 나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빼면은 대통령 후보가 먼저 선출된 당이 늘 이겼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자맹이라고 표현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맹하면서 언론 인터뷰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가지고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건도 있고 자신의 장모 사건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씨 사건도 있는데 그거 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 지금 뭐 검찰 내에서나 보수 언론이나 야당은 빨리 이성윤 지검장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만일 사표 쓰고 나간다면 그러면 윤 전 총장은 조금 편하겠죠 아무래도. 나랑 같은 조직에서 후배가 나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후배가 내 주위 사건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출마합니다 하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저런 생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 같은데 만일 본인이
본인은 이미 뭐 나간다 안 나간다 결심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판에 오래 있으려고 하면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뭐 질문만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첫 시간이고 뭐 앞으로 또 혹시 또 펑크가 나면 뭐 처음이자 마지막 오늘 저기 같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펑크 날 때 제가 와도 되겠습니까? 완벽하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대본에 있는 질문만 하셨으니까 뭐. 아니요. 다음번에는 그 스포츠 측면 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에 우리 2주에 한 번 만납니다만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그 시간을 좋아하시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동형의 촉이 이제 1주 딱 지났거든요. 예. 네, 두 번째 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실시간. 그렇습니까? 1,400명이 벌써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 때문인 그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